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가 면역 질환 추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 분자들과 병원체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들 사이의 교차 반응에 의해 야기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 실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고 실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추론형 문제라고 한다고 했었죠. 특히 추론형 문제 중에서도 분석 종합 평가형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교차 반응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면은 일부 병원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분자들,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 또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탄수화물, 그것과 유사한 그러한 분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분자 모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자 모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병원체들이 우리 몸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면역계가 그 병원체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진다든가 또는 세포독성 T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항체라든가 그 병원체 특이적인 항체라든가 세포독성 T세포가 병원체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분자까지도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독성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세포가 기능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질병이 나타납니다.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항체라든가 세포독성 T세포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항원에 작용하는 반응하는 그런 현상을 교차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차 반응이라고 하죠. 교차 반응. 그런 교차 반응 결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세포독성 T세포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포가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질병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데, 그러한 질병을 교차 반응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얘의 대표적인 예가 연쇄상구균입니다. 이 세균에 감염되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면역계의 성분이 신장과 교차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 이제 신장 기능이 잘 수행되지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교차 반응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교차 반응 결과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사구체염이라고 합니다. 사구체염.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연쇄상구균에 의한 면역 반응 결과 만들어진 우리 면역계의 성분이 심장을 공격합니다. 심장과의 교차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심장 교차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류마티스 열병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그 자가면역 질환, 사고체험이라든가 류마티스 열병, 이런 그 질병들이 이런 교차 반응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가면역 질환이고, 또 당뇨병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도.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교차 반응에 의한 자가면역 질환인 당뇨병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재현하기 위한 동물 모델로서 만들어 놓은 실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바이러스 ACMV란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핵단백질을 암호하는 유전자 암호화 부위를 인슐린 프로모터에 의해 연결시킨 제조업체는 제작하였다. 근데 이거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암호한 유전자 중에서도 유전자는 조절 부위하고 암호화 부위가 있는데, 조절 부위는 싹 빼고 암호화 부위만 인슐린 프로모터에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여기는 인슐린 프로모터에 이제 그 ACMV 핵단백질 유전자 암호화 부위, 이거를 서로 다른 종류의 DNA를 뜯어가지고 연결시켰기 때문에 제조합 DNA 된 것이죠, 그렇죠? 제조합 벡터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제조합 벡터를 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인슐린 프로모터를 썼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인슐린을 만드는 조직이 어딥니까? 바로 이자죠, 이자. 이자의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만들고 분비하죠. 따라서 인슐린 프로모터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유전자의 존재하는 프로모터입니다. 그 유전자인 인슐린 유전자의 존재하는 프로모터라고 할 수 있겠고, 이 프로모터를 갖고 있는 이 제조합 DNA는, 제조합 벡터는
이거는 만약에 이제 그 사람 내부로 들어왔을 때, 생쥐 내부로 들어왔을 때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슐린 프로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만 발현되어지는 인슐린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는 그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조합 벡터 역시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만 발현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자, 이제 가에서든 제조합 DNA로 형제주환된 생쥐를 얻었다. 이 배아줄기 세포는 우리가 이제 초기 배아죠. 배반포라고 하죠. 배반포. 배반포에 존재하는 그 뇌세포괴라고 하죠. 뇌세포괴. 배반포는 영양하층 세포하고 뇌세포계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뇌세포계 세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죠. 그죠? 배반포에 존재하는 이 뇌세포계 세포를 얻어가지고 배양하게 되면은 세포줄을 얻게 되는데 그 세포줄을 자 이제 배아줄기 세포로 갑니다. 배아줄기 세포로 갑니다. 이 배아줄기 세포는 다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완벽한 우리 몸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능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태리는 신경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자의 베타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들이 이 배아줄기 세포에서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형제자와 생쥐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면은 이제 배아줄기 세포에다가 요 제작 벡터를 도입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형질조한된 배아줄기 세포를 얻겠죠. 그렇게 얻어진 배아줄기 세포를 정화적인 배반포에다 도입합니다. 배반포에 도입하고 그렇게 도입된 이 형질조한된 배아줄기 세포가 도입된 이 배반포를 이제 대리모에 착상시킵니다. 대리모에 착상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배반포에서 발생한 새끼가 태어나겠죠. 그 새끼가 이제 자라서 성체가 되고 그 성체를 다시 교배를 해보게 되면은 이 제조합 벡터를 가지고 있는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다 이 제조합 벡터를 갖고 있는 그런 생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생쥐를 형질 전환 생쥐라고 합니다. 그렇죠? 형질 전환 생쥐입니다. 이 생쥐에 수십 쪽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생쥐가 갖고 있는 수십 쪽의 세포들 모두는 이 제조합 벡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질전환 생쥐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질전환 생쥐를 얻었습니다. 자, 답원 보십시다. 답원 보시면은 나에서 얻은 형질전환 생쥐에 LCMV를 감염시킨 다음에 이 형질전환 생쥐를 얻었고 여기다가 LCMV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습니다. 그렇죠? 혈당 수준과 그렇게 이제 감염시킨 요 LCMV에 감염된 생쥐의 혈당 수준과 LCMV의 특이적인 세포독성 T세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이렇게 LCMV를 여기다 주입시키게 되면은 여기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바이러스니까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포 내부에 들어가서 세포 내부에서 발현되어지겠죠. 내부에서 발현되어지고 자,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발현되어지는 것은 LCMV 항원은 자, 이제 우리 이 LCMV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이 항원을 LCMV 바이러스의 단백질, LCMV 바이러스의 항원을 만들겠죠. 그 항원은 가공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일형 MHC 분자에 결합해가지고 결합해서 왜냐면은 이 항원은 세포 내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기 때문에 세포 내부로 감염되어 들어온 LCMV 여기 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그 LCMV 유전자에서 발현되어진 단백질이기 때문에 즉 세포 내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즉 내인성 항원이라고 하죠. 내인성 항원이기 때문에 이 내인성 항원은 가공되어진 다음에 일형 MHC 분자에 결합한 상태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일형 MHC 분자에 결합해서 제시되고 있는 요 바이러스 LCMV 바이러스 항원은 미감작 CD8 플러스 T세포가
또는 뭐 이미 이제 이것이 활성화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작동 T세포라고 하죠. 그렇죠? 세포 독성 T세포 작동 CD8 플러스 T세포입니다. 이게 이제 세포 독성 T세포인데 또 CT라고 하죠. 세포 독성 T세포인데 얘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세포 독성 T세포가 얘를 인식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여기 공격하죠. 그렇죠? 퍼포린이라든가 또는 뭐 그랜자임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공격을 받은 일형 MHC 분자의 LCMV 바이러스의 항원을 제시하고 있는 이 생쥐의 세포는 이 세포독성 T세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멸하게 됩니다. 사멸.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의가 있냐면은 비록 자신의 세포이긴 하지만은 LCMV가 바이러스죠. 그렇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신의 세포를 죽임으로써 이제 뭐 몇십 조의 우리 신체는 몇십 조의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쯤 죽는다고 해서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장소를 애당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나오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용하는 세포가 바로 세포독성 T세포인데, 자, 이렇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ACMV의 특이적인 이런 세포독성 T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이적인 세포독성 T세포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으면은 여기는 당연히 있겠죠. 저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LCMV를 감염시킨 세포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LCMV의 특이적인 세포독성 T세포를 가집니다. 이거 뭐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포독성 T세포가 LCMV 감염된 자신의 세포를 다 이제 제거합니다. 사멸시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LCMV를 제거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정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형제저하생쥐는 LCMV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LCMV 특이적인 CT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세포독성 T세포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미감작 CD8 플러스 T세포는 갖고 있겠죠. 그렇죠? 아직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이 LCMV의 특이적인 그 미감작 CD8 플러스 T세포는 갖고 있습니다. 얘가 이걸 갖고 있다가 여기 이제 LCMV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LCMV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 세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클론 선택돼 가지고 이 LCMV의 특이적인 세포독성 T세포로 분화하는 겁니다. 분화하는 것이죠. 그렇죠? 분화합니다. 이 분화한 동안에 포포린이라든가 그랜자임 같은 무기를 장착하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분화된 공격할 수 있는 세포 작동 CD8 플러스 T세포인 세포독성 T세포는 바로 이제 LCMV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신의 세포를 공격해서 사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어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얘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세포독성 T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 정화적인 생쥐기 때문에 혈당 수준도 정상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특이한 것이죠. 그렇죠? LCMV를 감염시킨 생쥐가 혈당이 정상치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런가 하냐면은 이제 요 제조 벡터를 만들었을 때 요 제조 벡터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발현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자의 베타 세포는 요 LCMV 핵단백질을 세포 표면에다가 이자의 이 베타 세포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뭐 생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세포 내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쪼각내어 가지고 이렇게 일종 MHC 분자에다가 L형 MHC 분자에 여기다가 가공되어진 항원, 세포 내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한 8개 정도 또는 18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진 이제 펩티드입니다. 펩티드 형태로 일형 MHC 분자에 여기 결합시켜서 세포 표면에 제시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형질 저한 생쥐에서는 이러한 세포들이 이자의 베타 세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요거 일형 MHC 분자에다가 요거는 이제 LCMV 핵단백질이죠. 핵단백질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핵단백질. 이제 바이러스의 항원이라는 것입니다. 얘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생쥐가 갖고 있는 그 이자의 베타 세포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LCMV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감염시켰죠. 그럼 여기에서
LCMV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세포 독성 T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죠? 이 세포 독성 T세포 중에 어떤 거는 LCMV 바이러스의 다른 단백질에 특이적이겠지만 또 어떤 바로 LCMV 핵단백질에 특이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세포 독성 T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LCMV 바이러스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세포 독성 T세포는 핵단백질의 특이적인 세포 독성 T세포겠죠. 그럼 이 세포 독성 T세포는 얘를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 핵단백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핵단백질에서부터 유래가 된 펩티드가 여기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핵단백질 특이적인 이 세포 독성 T세포는 얘를 인식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공격하게 되면은 그럼 얘가 사멸하겠죠. 사멸. 즉 이자의 베타 세포가 사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의 베타 세포가 한 역할이 뭡니까? 이자의 베타 세포가 사멸하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를 못 하겠죠. 인슐린 분비를 못 하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를 못 하게 되면은 제1형 당뇨병이 생기죠. 제1형 당뇨병. 그죠? 당뇨병.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은 이제 혈당량이 높아지고 혈당량이 높아지다 못해 높아진 이제 혈당이 혈액에 존재하고 있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는 소변, 즉 당뇨를 보게 되게 되는데 그것이 당뇨병이 나는 것입니다. 즉 혈당이 정상 수준보다 높은 그런 이 사람은 이 생자 당뇨병 증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험을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위적으로 이 당뇨병 모델을 만든 겁니다. 동물 모델을 만든 것이죠. 그렇죠? LCMV 바이러스 핵단백질을 그 이자의 베타 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 인슐린 프로모터에 연결시켜 가지고 제접대를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형질주한된 생지를 만들면은 형질주한된 생지는 바로 이제 여기에다가 LCMV 바이러스만 감염시키게 되면은 당뇨병의 제1형 당뇨병의 동물 모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런 걸 만들게 되면은 이제 얘를 이 생지를 가지고 당뇨병의 효과적인 또 당뇨병 연구 이런 것들 효과적인 약물을 개발한다든가 약물을 개발했을 때 그 약물을 테스트한다든가 그렇죠? 그 약물이 잘 듣는지 또 당뇨병 자체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저 좀 보기가 옳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느 것이냐? 기억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LCMV 핵단백질이 발현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이제 여기 형질주한 생지를 의미하죠, 그렇죠? 형질주한 생지를 의미합니다, 그죠? 형질주한 생지는 인슐린 프로모터의 LCMV 핵단백질 아모아V를 암호하고 있는 그 DNA를 갖고 있는 제조합 DNA입니다. 따라서 저 인슐린 프로모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 세포가 아니라 인슐린이 발현되어지는 세포인 베타 세포에서 발현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발현된 LCMV 핵단백질 이런 여기 은이 빠졌네요, 그렇죠? 핵단백질 항원은 은이 빠졌습니다. 기억에서 발현된 LCMV 핵단백질 항원은 일형 MHC 분자에 결합한 상태로 세포 표면에 제시된다. 자,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맞는 말이죠. 이건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원 제시세포의 항원 제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자, 이제 그 보기가 옳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LCMV 바이러스 기억에서 발현된 LCMV 항원은 지금 이제 형질주한생지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자의 베타 세포에 여기 핵이 존재하고 핵에 이제 유전체 DNA가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형질주한되어진 여기에는 제조합 DNA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조합 DNA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형질전환생지도 기억하는 거죠. 형질전환생지, 형질 전환 이제 생쥐의 이제 베타 세포입니다. 베타 세포의 핵에는 비단 베타 세포뿐만 아니라 형질전환생지이기 때문에 이 형질전환생지의 모든 세포는 핵에 이렇게 제조합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요거 그죠?
요 제조업 DNA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슐린 프로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ACMV 핵단백질 요 유전자를 여기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요 이제 제조업 DNA는 세포 내부에서 이제 발현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세포 내부에서 핵단백질이 세포 내부에서 현재 LCMV 핵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질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항원 제시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내인성 항원이라고 합니다. 내인성 항원은 세포 내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게 대비되는 말이 이제 외인성 항원인데 외인성 항원은 세포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항원입니다. 이때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세포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은 또는 뭐 세포 바깥에 존재하는 세균이 갖고 있는 어떤 단백질은 그 세균이 다른 세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주어진 이 세포 바깥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항원을 외인성 항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거 잠깐 보고 넘어가게 되면은 항원 제시세포가 항원을 그 처리하고 제시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1형 MHC 경로가 있고 두 번째가 2형 MHC 경로, 세 번째가 교차 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1형 MHC 경로는 내인성 항원의 세포질 경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이게 내인성 항원입니다. 얘가 지금 내인성 항원입니다. 얘가 왜 내인성 항원이냐면은 핵의 유전자, 여기 지금 표시 안 됐죠? 여기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고 핵에서 유전자가 발현되어진 겁니다. 유전자가 발현되어진 겁니다. 즉 요 세포, 지금 여기 지금 그리다 말했지만 요 세포, 그렇죠? 요 세포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기 때문에 내인성 항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인성 항원은 프로테아좀에서 분해가 되어집니다. 가공되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조그마한 펩티드들로, 이게 10개, 아까 말씀드렸던 건 8개에서 18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난 펩티드들이, 자 이제 여기 소포체죠. 조면소포체입니다. 조면소포체 RER입니다. 조면소포체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데, 조면소포체 내부에는 이게 뭡니까? 1형 MHC 분자입니다. MHC 분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조면소포체에 존재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내인성 항원의 펩티드들과 여기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을 했죠, 그렇죠? 이런 상태로서 분비 경로를 통해 가지고 골지체로 가고 분비 소낭을 통해서 세포 표면으로 하게 되면은 세포 표면에는 이제 이게 1형 MHC 분자이고 여기 내인성 항원이 결합한 상태로 세포 독성 T세포, CD8 플러스 T세포에 의해서 인식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게 되면 프로테아좀에서 가공되어지고 조면소포체에서 1형 MHC 분자에 표시가 되어진 다음에 1형 MHC 분자에 표시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인성 펩티드가 1형 MHC 분자에 결합한 상태로서 세포 표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세포 표면에 노출되게 되어지게 되는데, 노출시키는 걸 보고 제시한다고 하죠. 항원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시된 항원은 CD8 플러스 T세포 젤입니다. 젤이 인식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형 MHC 경로이고, 자, 이제 여기 아래쪽은 이제 2형입니다. 그렇죠? 2형 MHC 경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자, 이제 여기 엔도사이토시스라든가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세포 바깥쪽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포획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포 외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을 포획합니다. 포획하면은 이게 이제 이게 엔도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파고솜일 수도 있죠, 그렇죠? 또 파고솜일 수도 있습니다. 파고솜은 포식소체죠, 엔도솜일 수도 있고, 포식소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엔도솜과 파고솜은 여기 이제 여기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이게 이제 소포체에서 만들어지고 골지체를 거쳐가지고 출하가 된 소낭, 이게 이제 이 소낭이 1차 리소솜이죠. 1차 리소좀입니다. 리소좀. 이제 이 골지체에서 여기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지체가 생략되어 있는데, 조면소포체에서부터 소낭이 만들어지고 그 소낭이 골지체로 가죠. 골지체에서 추가적으로 변형이 가해진 다음에
글리치에서 또 출하가 되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이런 소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뭐 1차 리소좀이라고 합니다. 1차 리소솜이 엔도솜이라든가 파고솜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이걸 보고 이제 2차 리소좀이라고 합니다. 2차 리소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리소솜에서는 분해가 일어납니다. 여기 리소좀 효소에서 이제 항원의 분해가 일어납니다. 항원의 가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공이 일어나게 되고 가공된 그런 항원들은 펩티드들은 항원에서 유래가 된 펩티드들은 이게 바로 2종 MHC 분자죠. 2형 MHC 분자입니다. MHC 분자에 결합한 상태로 자 이제 세포 표면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분비 순환을 통해 가지고 세포 표면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표면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CD4 플러스 T세포가 인식해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 2형 MHC 경로는 리소좀에서 가공되어지고 리소좀에서 표지가 되어집니다. 표지가 되어질 때 2형 MHC 분자에 결합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즉 외인성 펩티드가 2형 MHC 분자에 결합한 상태로서 세포 표면에 제시가 되어지면 이거는 자, 이제 CD4 플러스 T세포가 이제 얘를 인식해서 특이적으로 인식해서 결합하게 되는데 우리 보조 T세포라고 하죠. TH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조 T세포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교차제 C는 항원 제2세포 이건 이제 수지상 세포입니다. 수지상 세포가 자 이제 바이러스 감염된 자신의 세포라든가 또 바이러스 감염된 자신의 세포라든가 암 세포를 포획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외부에서 기원됐기 때문에 수지상 세포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외인성 항원입니다. 외인성 항원이라는 겁니다. 보통 외인성 항원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2형 MHC 경로를 통해 가지고 2형 MHC 분자에 결합한 상태로 제시가 되어야 되게 되는데 수지상 세포에서만큼은 예외적으로 특이적으로 얘가 세포 내부에서 수정 세포 내부에서 여기 이제 이거는 뭐냐면 1형 MHC 분자입니다. 1형 MHC 분자에 결합한 상태로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지상 세포는 외인성 항원임에도 불구하고 1형 MHC 분자를 통해서 외인성 항원에서부터 유래가 된 펩티드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외인성 항원인 경우는 2형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1형이 제시되기 때문에 교차 제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차 제시되는 얘는 이제 미감작 자, 그 CD8 플러스 T세포가 특이적으로 인식해서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2형 MHC 경로, 2형 MHC 경로, 교차 제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게 되면은 기억에서 발현된 LCM 핵단백질 항원 같은 경우에는 기억 현주자 세포의 베타 세포의 그 핵의 존재 제조합 DNA에서 만들어진 세포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기 때문에 얘는 2형 MHC 경로를 통해서 2형 MHC 경로를 통해서 항원이 제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2형 MHC 분자에 결합한 상태로 세포편에 제시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고 얘는 이제 CD8 플러스 T세포가 인식해서 이제 결합하고 얘가 세포독성 T세포죠. 세포독성 T세포가 이제 결합하고 얘가 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가 공격하게 되면 얘가 이제 사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뭔가 볼까요? 그렇죠? 니은이 뭡니까? LCMV에 감염된 세포가 니은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니은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지금 실수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LCMV에 감염된 요 생지가 바로 니은입니다. 요 니은. 그렇죠? 니은. 요 생지가 니은입니다. 또는 뭐 얘가 니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요 LCMV에 감염된 생지 니은입니다. 니은. 자, 니은에서 LCMV의 특이적인 CTL이 이자세포를 공격하여 사멸시켰다. 맞죠? 그렇죠? LCMV의 특이적인 세포독성 T세포가 LCMV 핵단백질 특이적인 세포독성 T세포가 자, 이제 특히 이자 베타세포겠죠?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사멸시켰습니다. 그래서 베타세포가 망가졌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도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자, 니은과 디귿이고 정답은 6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가면역 질환 추론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